오늘도 지손의 가족은 차 안에서 잠이 듭니다. 아빠가 집을 나가고 형편이 어려워진 지손의 가족은 집 없이 작은 봉고차에서 살아가는데 같은 반 채랑이에게 들킵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보지만 결국 울음을 터뜨립니다. 앞으로 친구 안 해도 원망하지 않겠다는 지소의 말에 채랑은 그냥 계속 친구하자. 아무한테도 말 안 할 거지? 자, 약속. 지소는 엄마 때문에 아빠가 자신들을 버리고 집을 나갔다고 생각합니다. 일주일 뒤면 이사를 갈 수 있다는 엄마의 말을 믿을 수 없던 지소는 이번 달에 있을 생일 파티를 위해 어떻게든 집을 구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지소의 눈에 들어온 것은 개를 찾아주면 사례금 500만 원을 주겠다는 전단지 한 장. 그 돈으로 평당에 500만 원짜리 집을 사야겠다고 결심합니다. 개를 훔쳤다가 사례금을 받고 돌려주면 아무 일 없을 거라 생각한 지소는 친구 채랑이와 동생 지석이와 함께 엄마가 일하던 레스토랑 마르쉘 노부인의 개 월리를 훔칠 계획을 세웁니다. 월리가 동물병원에 가는 날 먹이로 꼬셔 막다른 길로 몰아 잡으려는 순간 이번에는 노부인이 없는 점심시간 마르쉘에서 월리를 훔칠 계획을 세웁니다. 사람들의 주의를 분산시키기 위해 해괴망측한 소리를 내는 강아지 인형을 이용합니다. 사람들이 웃느라 정신없는 틈을 타 먹이로 월리를 유인하는데 거의 다 왔다 싶은 순간 어딜 그렇게 혼자 막 다니냐? 노부인이 재산을 월리에게 상속하겠다는 유언장을 본 조카 수영은 월리를 납치하려고 합니다. 자산관리인과 짜고 어떻게든 본인이 상속을 받으려고 꾸민 짓이죠. 하지만 역시 허술한 수영. 인감도장을 가져오는 사이 월리를 트렁크에서 빼내 달아납니다. 지소는 월리를 폐가에 숨겨놓고 노부인을 찾아갑니다. 월리를 봤다면서 찾으려면 전단지를 붙여야 한다고 설득하기 위해서죠. 그 과정에서 지소의 아빠가 집을 나갔다는 걸 알게 된 노부인은 지소의 말대로 월리를 찾아주면 사례금 500만 원을 주겠다는 전단지를 동네에 붙이게 합니다. 월리가 잘 있는지 보러 왔는데 노숙자 대포가 월리에게 먹이를 주고 있습니다. 깜짝 놀란 지소는 이리저리 둘러댄 후 왜 집도 없이 아무 데서나 자냐고 대포에게 대뜸 따집니다. 그러자 대포는 의미심장한 말을 하죠. 내 발길을 닿는 이 모든 세상이 다 내 집이지. 그러던 중 수영이 사기를 당합니다. 레스토랑 관리를 맡겼던 그 자산 관리인에게 말이죠. 노부인은 마르쉘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모으던 억대 미술품들을 청산하기로 합니다. 이때 지소가 사례금을 받기 위해 찾아오는데 노부인과 이야기하며 그동안 노부인이 사모았던 그림들이 사실 집을 나갔다 사고로 죽은 아들의 작품이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죽었다고 연락이 와서 찾아갔을 때 그 옆을 지키고 있던 개가 월리였다는 것도요. 노부인의 사연을 듣고 돈을 받으러 왔던 자신이 부끄러워졌는지 전단지를 구겨 몰래 뒤로 감춥니다. 차로 돌아와 또 엄마랑 싸우고 집을 나간 지소. 대포가 있는 폐가에서 아빠도 지소를 보고 싶지만 잘해준 게 없어서 너무 미안해서 찾아오지 못하는 걸 거라는 대포의 말을 듣고 다시 차로 돌아가기로 합니다. 지소를 찾으러 나갔는지 차에는 아무도 없었고 우연히 엄마의 구두 상자를 열어보다가 엄마가 왜 일주일만 기다리라고 했는지 왜 이 근처를 차로 빙빙 돌았는지 알게 됩니다. 목표를 위해서만 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정말 중요한 건 미래의 목표가 아니라 지금 내 옆에 있는 소중한 존재들이라는 걸 깨달은 지소는 월리를 돌려주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조카 수영이 유산을 노리고 월리를 없애버리려 합니다. 좌충우돌 대포의 도움으로 겨우 월리를 구해내고 노부인을 찾아가 지금까지의 모든 일을 털어놓으며 잘못을 고백합니다. 내일 월리를 산책시켜주지 않겠냐는 노부인의 말로 지소는 완벽하게 용서를 받으며 영화는 결말에 다다릅니다. 이후에 사기꾼이 체포되고 노부인은 재산을 되찾게 됩니다. 지손의 가족은 지석이의 아이디어로 도시락 피자가 대박이 나고 운 좋게 전세 500만 원짜리 집을 얻어서 살게 됩니다. 물론 이건 노부인이 지소에게 주는 선물이었죠. 이렇게 영화는 끝이 납니다.
이 영화는 사실 바바라 오코너의 원작 소설을 한국 정서와 문화에 맞게 각색해 재구성한 작품인데요. 김송호 감독의 말처럼 억지 웃음과 눈물을 짜내지 않고도 자연스레 웃고 울 수 있었던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주인공으로 나오고 찰리와 초콜릿 공장과 같은 동화적인 소품과 화려한 컬러를 배치해 신기한 놀이공원에 놀러간 듯한 기분이 들게끔 하는 영화였지만 오히려 어른들이 더 느끼고 반성하는 게 많았을 내용이 아니었나 싶어요. 배우 최민수 씨는 흔쾌히 캐스팅에 응하며 어른들을 위한 동화라서 좋다, 돈을 떠나 함께 작업하고 싶다 라고 했다고 하는데 대포 역에 이분 말고 과연 누가 어울릴지 상상이 안 갈 만큼 외모, 성격, 태도, 가치관 모든 게 일치되는 캐스팅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또 조건 없는 이리저리 따지지 않는 친구 채랑이와 지소의 우정이 너무 예뻐서 가슴이 따뜻해지는 순간들이 곳곳에 있었어요. 저는 이러한 소소한 포인트들에서 감동을 받았지만 실제 메이저 투자 배급사들에게 선택을 받지 못했다고 해요. 너무 약하다는 거죠. 아빠가 시체로 발견돼야 한다. 주인공과 가족이 결국 봉고차에서 동반 자살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회의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독은 작은 클라이맥스지만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해서 이 시나리오를 꿋꿋이 지켰다고 합니다. 멋지죠? 따지고 보면 범죄 영화지만 아이들의 엉뚱한 발상과 과감한 행동 그리고 조미료 없는 충고와 희망으로 범죄가 깜찍한 절도로 범죄 스릴러가 동화적 판타지가 되는 게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가족의 해체와 가난이라는 무겁고 현실적인 문제를 다루면서도 너무나 산뜻하고 유쾌하게 표현해 어쩌면 개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훔쳐버렸을지도 모를 영화,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이었습니다.